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의 핵심인 점유권과 소유권, 그리고 이와 연결된 제한 물건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매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부동산에는 다양한 권리들이 얽혀 있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증서,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경매 투자에 필요한 필수 지식을 쌓고 실제 투자에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유권과 소유권의 핵심 개념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점유권은 말 그대로 사실상 지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19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죠. 반면에 소유권은 법률상 완전한 지배권입니다. 부동산을 법적으로 온전히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본권이죠. 이 두 권리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실제 점유는 임차인이 하는 것처럼요. 또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는 불법 점유의 경우에도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유치권 같은 제한물권들도 대부분 점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경매 투자자에게 중요한 핵심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우리는 낙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점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을 가져왔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점유권과 소유권이 분리되는 대표적인 4가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매 투자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첫째, 임대차입니다. 소유자인 임대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임차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합니다. 둘째, 저당권 설정의 경우입니다. 저당권자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가 여전히 점유권과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죠. 셋째, 용익물권, 즉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며 소유자는 소유권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점유입니다.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점유권을 가지며 원래의 소유자는 소유권만을 가집니다. 경매 낙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점유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점유권은 소유권과 별개로 독립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민법에서는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2가지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자력구제입니다. 민법 제209조에 따라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즉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침탈당한 직후에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둘째는 점유소송입니다.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나 방해 제거 및 예방 청구 소송을 통해 점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독립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점유권을 다투는 소송과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했다면 점유회수 청구를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한물건과 점유권의 연결성을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개념을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까요?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예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목적은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고
저당권자는 직접 점유하지 않습니다. 등기만 할 뿐이죠. 반면에 용익물권, 즉 전세권이나 지상권의 목적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매 투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바로 권리의 소멸과 인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저당권은 대부분 낙찰 시 소멸되어 낙찰자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용익물권, 특히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권리를 인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주의사항은 전세권자의 점유 유지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권리 보호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에게 점유는 곧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존재 자체가 점유에 달려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점유 상태가 경매 과정 내내 유지되었는지가 유치권 성립의 핵심입니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의 대항력을 상실하여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점유가 중간에 끊기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점유를 회복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점유 회수 해소에서 승소하고 집행을 하기 전까지는 원래의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른 권리와의 관계를 보면 저당권은 등기로 성립하고 점유가 불필요한 반면 유치권은 오직 점유를 통해서만 성립하고 유지됩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도 점유를 수반하는 용익물권이지만 유치권과는 점유 침탈 시 회복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제한물권들과 구별되는 아주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가장 중요한 실전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점유자가 자진해서 퇴거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주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이는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2주에서 4주 안에 신속하게 결정이 납니다. 주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나 점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도 소송입니다. 인도명령 신청 기간인 6개월이 경과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주장자 등 복잡한 사례에 적용됩니다. 소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 후 즉시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빠르게 결정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시점에 갖춰졌는지에 따라 대항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 요건들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면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인도명령도 불가능하며 낙찰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계속 유지되죠. 따라서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 요건들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점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퇴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입찰 전에는
전입일자와 말소기준 권리일을 대조하고 임장을 통해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하며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는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경매 투자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의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단계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대조하고 선순위 제한물권 유무, 특히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전입 일자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임장, 즉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점유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편함이나 계량기 등을 통해 누가 거주하는지, 점유자의 성향은 어떤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파악된 점유 상태에 따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 인수 비용을 미리 반영하고 유치권자가 있다면 점유 존속 여부를 확인하며 공실이라면 즉시 인도가 가능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낙찰 후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퇴거 협상이나 점유 확보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사전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점유권과 소유권의 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점유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간을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매 투자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